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네, 오늘 오늘도 게스트 있으니까요. 네, 빨리 댓글 소개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편을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고지혜님께서 대박! 제가 5월 한 달 동안 코스모스 읽기에 도전했는데 코스모스 관련 책을 방송해 주시다니요. 안 그래도 코스모스 읽고 찾아보다가 갈다에서 코스모스 수업이 있는 것도 봤는데 제가 늦었더라고요. 제가 5살에 나온 코스모스 40년이 지나 45살에 읽었지만 마치 나를 위해 40년 동안 기다려준 느낌이랄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의 아니게 벽돌책 도장 깨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도 보고 있습니다.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방송 진짜 찐이네.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은 방송 들으시고 세바공님, 저는 책이 구겨지는 걸 공포에 가깝게 싫어해서 전자책이 있는 경우는 거의 전자책으로 읽는데요. 이 책은 하드커버로 방송 듣자마자 구매했습니다. 추천 감사해요. 네. 네, 세바공님 진짜 이런 걸 강박증이라고 그러죠, 약간. 찐 애청자이자 찐 애서가? 애서가일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때 이랬었거든요. 그 책에 구겨지는 걸 못 참아가지고. 저는 예전에 구겨지는 것도 싫어하고 메모하는 것도 싫어하고 줄치는 것도 싫어했는데 정말 새 책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을 다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느 찾고 싶은 대목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형광펜으로 줄을 벅벅 그으면서 읽기 시작했죠. 저는 책 구겨지는 게 싫어가지고 한때는 막 책을 그 포장지로 막 돌돌 싸가지고 읽었었는데 어떤 선배가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보더니 이렇게 툭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책이 답답해하는 건 생각하지 않냐? 나는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야, 너는 이렇게 많은 빨갱이 책을 읽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금서들을 다 이렇게 맞습니다. 토지로 싸서 그렇게 다녔잖아. 하듯이 모든 책들을 다 쌌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책이 답답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 저는 이 세바공님 같은 버릇을 벗어났는데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카미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개인적으로 띄엄띄엄 공백기가 있긴 했으나 여러 팟캐스트 중 유일하게 꾸준히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과학 분야 도서일 때 더 유쾌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알고 싶으나 여전히 어려운 과학이 두 분의 티키타카 덕에 친근감을 갖게 돼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 YG가 진행하시던 과학수다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던 원더풀 사이언스를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고 아름다운 과학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면 여지껏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야별 특집으로 여러 과학 분야 도서 소개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문요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는 오리지널 코스모스 책과 비디오를 챕터별로 번갈아 보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책은 글 그 자체가 아주 세련되고 재미있는 데다가 과학을 넘어서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까지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강추합니다. 책걸상에서 다뤄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러문요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공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다 압니다, 제가. 네. 하나만 더 하죠. 미세스 션샤인님. 전 원래 책 사면 띠지랑 표지 거치적거려서 바로 버립니다. 책 사고 띠지랑 표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읽기 시작할 때 쾌감까지 느끼곤 하죠. 비바제인처럼 표지가 예뻐서 보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YG님의 과학의 품격을 게시했는데 이 예쁜 표지를 버려 말어 하다가 킵했습니다. 책걸상 안 들었다면 버렸으려나요? 100% 버렸겠죠. 네, 뭐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버리셨다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댓글 읽으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SBS 라디오 PD가 한번 출연한 적 있잖아요. 김서연 PD인가? 네, 김서연 PD. 그때 네. 우리 막 긴장하면서 댓글 읽었는데 지금 거의 같은 심정으로 오늘따라 유난히 버벅거리며 읽은 것 같습니다. 난 그리고 오늘 그 방송에 이 게스트와 특히 JYP의
케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잘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서로가 방송 천재를 나보고 아이. 그 유명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시는 이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와 듣던 목소리다. 네. 야, 이거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닙니다. 네. 여기 청취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껴서 듣거든요. 이 책걸상이라는 팟캐스트. 네. 그런데 들으면서 이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시는 분들하고는 거의 교집합 없겠구나 하는 느낌을 막연하게 가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꽤 그렇지 겹칠 않냐면 겁니까? 꽤 겹칩니다. 왜냐하면 음. 그 제가 송경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책걸상 댓글이 올라옵니다. 송경제에서 오늘 아침에 송경제에서 강현구 기자님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진행하고 있는 JYP도 유일하게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송경제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 똑똑하시네. 네. 왜 굳이 그런 걸? 저야 생계니까 나가서 하고 출연료 받아서 쌀도 사고 하지만 솔직히 그 시간에 딴 거 들을 게 없어. 다른 채널 들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또 뭐. 그 이진우 기자님이 송경제 그 메인 MC일 뿐만 아니라 또 그 3프로 쇼라고 하는 신과 함께 팟캐스트 그 유튜브 팟캐스트의 또 공동 MC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 3프로 TV라는 유튜브에서는 3프로 TV. 네. 팟캐스트가 익숙하실 테니까 팟캐스트에서는 신과 함께 그렇죠.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제가 팟캐스트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도 이진우 기자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로 책걸상 그 댓글 게시판에 3프로 쇼에서 혹은 신과 함께에서 강 기자님 나온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 정보 홀릭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거구나. 저희 청취자분들은 교양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양 시민들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정도 거기에 대한 집착은 없으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나 살자. 집착도 있으실지도 몰라요. 쉽게 못 잡으셔서 그렇지. 실제로 책걸상을 강 기자 최근에 방송에서 만나기 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 다니면서 듣다가 강 기자한테서 소개도 받고 여기저기 추천도 해주고 듣다가 중간에 끊긴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맞아. 내가 예전에 마음 편히 들었던 그 추천하는 책들을 제가 다 못 읽고 살아요. 괜찮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아쉽기도 하고 들으면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강 기자가 초청해 주신 바람에 오면서 굉장히 저는 기대도 하고 좋은 게 뭐였냐면 저한테 이제 인터뷰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가끔 가면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학부에서는 공학을 전공하셔놓고 왜 이런 거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뭐 거의 빼놓지 않고 받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요? 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누군가 배철수 씨라고 있죠. 네. 가수하시다가 이제는 그 전문 방송이시고 음악 전문가시고 그분이 대학에서 항공전자공학을 공부하셨어요. 정말이요? 네. 뭐 우리 잘 아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동양철학 전공했어요. 네. 개그맨 서경석 씨. 불어불문학. 맞아요.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개그맨을 하세요? 라는 질문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항공전자공학을 공부하고서 그렇지. 스티브 잡스는 왜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저런 일을 했을까?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해요. 저는 그게 이미 어떤 업계에서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과거의 전공을 안 묻는다. 근데 이제 이진우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넌 아직 이제 그런 의미인 걸로 받아들인 기분 안 좋죠. 빌 게이츠 뭐 학부 때 전공 뭐였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 친구는 법학이에요. 법학. 심지어 중퇴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시비도 안 걸고 질문도 안 걸고 이제 그 하나로만 이제 하는데 좀 기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 차별하냐. 근데 오자마자 JYP가 기분 안 좋겠군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나는 여기로 오면 그런 질문 안 받는다. 강양구 생물학 공부했죠. 네.
이분은 더 독특하잖아요. 제 와이프는 왜 의사 공부하고 왜 환자를 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서로 이제 안 하겠구나. 근데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셔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거죠. 그런 거보다 저는 그 이진우 기자가 공대 나온 거를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 왜 갑자기 알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오시니까 네. 세상 프로필을 보다가 뭐라도 좀 그래도 사전 정보 좀 이렇게 보는데 무슨 특이한 잘 모르는 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료공학이라는 걸 공부했다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공대 나오셨구나라고 이제 깜짝 놀랐죠. 왜 놀랐냐면 경제에 안 올랐구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방송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은 음. 분명히 경제학 내지는 그 동네 공부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중요한데 진정한 대가가 설명을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경제 관련 프로그램보다도 손경제가 그리고 다른 어떤 진행자보다도 이진우 기자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분은 경제학에 대해서 상당한 내공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학부는 경제학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사고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까도 슬쩍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 재료공학부 나온 게 지금의 그러니까 활동과 전혀 아니, 연이 그럼, 없는 것 그럼, 같지는 않아요. 그럼 금융시장에서는 항상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투자의 재료들이에요. 악재 아니면 호재야. 네. 그 재료의 파급 효과 네. 혹은 깊이, 영향 이거 다 공부하려면 그게 재료공학이죠. 자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분명히 댓글 중에 이런 댓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준호 모른다. 너희들끼리만 알면서 그렇지. 왜 그렇지. 시시덕거리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소개 안 했어? 우리 지금까지? 네 지금 손에 잡히는 경제 얘기했잖아. 게스트로 그럼. 모신 분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를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만 9년이더라고요. 네, 만 9년 동안 진행하고 계시는 이진우 기자님을 게스트로 모셨고요. 이진우 기자님은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중에도 이데일리라고 하는 경제 전문 매체에서 오랫동안 원래는 기자로 일하셨죠. 원래는 기자로 밥을 먹고 살다가 네. 방송을 뒤늦게 시작한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다가 이제 기자 일을 그만두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근데 기자보다 방송이 더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가능하면 두 개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두 개를 다 하면 두 개 다 못 하겠더라고요. 언론사 다니셨겠지만 기자는 많잖아요. 100명 있으면 저는 이제 99명 플러스 1명이니까. 그건 너무 겸손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경제 제가 기자 시절에 이진우 기자님을 기억을 하는데 경제 기자로서도 굉장히 탁월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그 100명 중에 똑같은 고만고만한 100명 중에 하나였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 원래 말씀하실 때 말씀이 그냥 숫자가 한 1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냥 강 기자님처럼 기자 생활하다가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그 구직 신문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아도 출연료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비슷비슷했어요. 그 출연료와 월급이 다행히도. 아니 비슷했으면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둘 다 하는 게 저도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너 그럴 거면 저거나 해. 너 그럴 거면 약간의 저거나 압박을 해. 뭐 받으셨구나. 그런 거죠. 아니면 그런 얘기를 안 나오려면 집에서 너 이러려면 나가.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두 직장을 같이 다니는 건 지속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할 수는 맞아요.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찐 직업인이세요. 직장인 말고 네, 직업인. 지난 시간에 그 김호 대표의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의 책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그 책의 구분대로라면은 어느 특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계시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경제 해설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 찐 직업인이시죠. 돈 받고 팔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 네.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 손에 잡히는 경제나 혹은 3프로쇼 신과 함께를 안 듣거나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출연을 한 다음에 제가 몇몇 분을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손에 잡히는 경제 등에 출연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무엇이라고 평을
하냐면은 야 이진우 나는 잘 몰랐는데 대단한 사람이던데? 왜?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말 편하게 방송을 잘 이끌면서도 청취자들이 딱 알고 싶은 내용들을 핵심을 딱 집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혹시 그 답변이 청취자들 눈높이에 안 맞으면 자기식으로 적절하게 풀어서 해설도 해주고 그렇게 방송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동감. 네. 100% 동감합니다. 네. 그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네. 그 게스트가 그 방송의 게스트가 네. 헛소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인데 네. 그럴 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진행자가 막 답답해 죽고 누가 이 바보 섭외했어 이러면서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서 차마 막 게스트 욕은 못하고 근데 이진우 기자의 이 워딩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뜻이죠. 같습니다. 이제 하면서 여러분. 여쭙고 이제 네. 예아니오로 답을 해주시면 그러죠.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건데. 느껴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처음 방송을 했던 때를 몸으로 기억하는데 전화 연결이었어요. 라디오 전화 연결. 네. 생전 처음으로 하는 라디오 전화 연결인데 어떻게 하는지 예행 연습은 안 하잖아요. 집에서 유선 전화를 들으는데 평소에 라디오에서 들리던 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보통 라디오 전화 연결을 하면 그렇게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그럼 방송이 시작된 거야 뭐야?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요. 왜 집에서 하는데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원고는 다 적어놨거든요. 손이나 겨드랑이에 막 땀 와. 나고. 네. 누구나 나중에 다 그런 방송을 경험이 들어보니까 읽었던 줄을 또 읽고 그랬더군요. 방송하시는 분들 어려운 건 이해는 하죠. 그러면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노력형 처음에만 그랬다는 거죠, 뭐. 아니요. 꽤 시간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꽤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JYP도 그렇고 이진우 기자님도 그렇고 정말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방송을 너무나 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을 너무나 편하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 방송을 편하게 느끼는 거야. 저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 팟캐스트와 청년 의사가 정말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 안 되면 이 박재영님이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도 진행해 볼까? 이제 여기저기 녹화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아니 누구에게나 생계라는 건 있으니까. 저는 제일 두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이 방송을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분은 제발 여기에만 있어줬으면 좋겠다. 자, 두 방송 천재가 서로 부러워하는 점을 한번 와.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뭐 이진우 기자의 그 방송 능력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여튼 청취자들의 눈높이에 딱 맞추는 설명 그 능력은 정말 탁월하고요. 그리고 게스트가 분명히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정말 귀신같이 클래리파이를 우리말로 뭐라고 보통 하죠. 하여튼 정확하게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거죠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 그리고 하지만은 그 대목에서 제가 덧붙이면은 이진우 기자님은 약간 돋보이게 해줘요. 맞아. 바보로 안 만들어. 맞아. 네. 근데 속으로는 약간 짜증을 내고 있긴 해요.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죠. 조금 느껴져요. 가끔 거의 방송 사고인데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비슷한 건데요. 뭔가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면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도 이해가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 거 하고 네. 본인은 잘 알고 있는데 야,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청취자분들이 못 알아듣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 다시 물어보는 그 질문 이런 것들을 티나죠. 네, 톤 조절을 잘 하시는 막 거죠. 섞여 있기는 해요. 진짜 잘 모르고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기자님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손에 잡히는 경제를 포함해서 같이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사전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게 JYP랑 다른 그러니까, 점이에요. 네, 한동안은 저한테 진짜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왜 이건 이러냐라고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그게 즐겁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야, 이게 또 이 장수 방송의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짜증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요 이제 네. 처음에 마스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네. 어떤 마스크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입자의 알갱이를 통과 못 시키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써봤잖아요. 이 피부하고 마스크 사이에는 콩알도 들어갈 만큼 공간이 떠요. 네. 그럼 그 공간으로 드나드는 녀석은 어떻게 잡으려고 앞쪽에 있는 그 필터의 크기를 가지고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이하이고 왜 따지냐 이거. 사실은 핵심적인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훌륭한 질문이지. 네. 그래서 그런 질문 가지고 여러 개 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 JYP는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방송 스타일이나 방송의 내용이나 진행의 스타일은 진행자가 모범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진행자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무리를 해버리죠.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뭐 개뿔 고마워. 본인도 필요하니까 나왔겠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정작 송경재는 모범생처럼 진행하시면서 고맙죠. 네. 고마운데 JYP는 그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거 아니잖아. 성격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 저기서 또 킬킬거리고 있구나. 뭐 이런. 그 JYP는 여기에서 이제 강 기자는 원래 진짜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고 기자로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책도 뭐 그렇게 막 책 팟캐스트를 진행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거나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요. 대개의 경우는 그러면 자격지심이 생겨서 혼자서 막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게을러서 못하면 그거를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하죠. 포장을 보통.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원래 나 이런 놈이야. 뭐 어쩌라고 그렇게 그 톤앤 매너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에서는 자칫하면 내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개그맨이 아닌데. 근데 왜 어쩌다가 포기하게 되신 거예요? 그 이제 우아하게 표현하면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그렇지. 이 기자님이 지금 그 핵심을 지금 포착 못하신 것 같은데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뭔가 이렇게 저 넥타이 메고 어디 가야 됩니다. 네. 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위를 지키면서 방송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전에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한 20대 중반 후반 한 30살 될 때까지만 해도 무대에 올라가거나 남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 되게 떨었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누구나. 그리고 소개팅 나가면 되게 긴장하고 떨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남들 앞에 섰을 때 떠는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뭐예요 그게? 내가 실제 내 모습보다 근사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를 내 실제 모습보다 더 포장해서 나의 찌질한 내 모습 말고 훨씬 더 근사한 나로 사람들에게 나를 그런 근사한 모습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떨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근데 마음껏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성을 만났을 때나 혹은 그 면접을 볼 때 그렇죠. 잘 안 풀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그래서 거잖아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사해 보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나를 훨씬 더 괜찮은 놈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실제 내 모습을 본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가 꼬여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도 원래 내 모습을 본다. 사람들의 눈은 의외로 정확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렇지. 떨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그렇죠. 안 떨리는 거죠. 심지어 혹시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그거야 뭐 서로 인생의 팔자가 안 맞는 거지 뭐. 그럼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젊은 나이에 되셨네요. 뭐 하여튼 30은 확실히 넘어서 네. 저는 그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 무슨 이상하네요. 오늘 명사와의 분위기 이상한데, 만남이에요. 근데? 명사와의 그러네, 만남. 진짜. 벌써 채널이 막 우리 돌아가겠구나. 책 얘기 아직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청취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쟤네들 지금.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 JYP가 진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한테는 오늘 셀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를 들들 볶았어요. 그 이진우 기자님 일단은 섭외하라고 그 들들 볶은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일단 오케이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같이 한번 날짜라던가 혹은 아이템을 조율해 보자고 예. 이야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왜 방송 날짜 빨리 안 잡냐고 또 들들 볶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분위기가 약간 무슨 셀럽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네, 저도 그 자제하겠습니다. JYP를 사랑하는 애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미팅 같아요. 네. 아하. 그 본인의 책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책이 없진 않지만 좀 오래돼가지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 3프로쇼 같이 진행하는 음. 그 김동환 소장님과 작은 부자로 사는 법이라고 이런 하는 책이 있었죠. 그 네, 책은 제가 질문하고 네. 김 소장께서 답을 하시는 뭐 주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예, 좋은 책이죠. 네, 꽤 오래전에 나왔고요. 근데 음. 그 책도 그리고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2015년 6월에 거꾸로 보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아마도 그 책은 이진우 기자님께서 평소에 방송하시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기고했던 글들을 요령 있게 편집해서 내놓은 책인 것 같아요. 거의 그대로 실었던. 네, 제가 국회보라고 하는 잡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기고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그냥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이 책도 재탕해 먹은 거죠. 같이 읽고서 권해드리기가 조금 곤란했던 게 품절 상태더라고요. 네. 뭐 처음에 출판됐을 때부터 서점에 갖다 놓으면 없어진다는 한 곳씩만 그게 이제 갖다 놓고 품절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되게 잘 팔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절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니 그 공식적으로는 품절 상태입니다. 품절 상태인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진우 기자님 뭔가 사고를 치거나 그러니까 판매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아하. 언제든지 책을 찍을 그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네, 하지만 되게- 지금 되게- 상태에서는 찍지 않겠다. 되게 애매하다. 뭐 재고가 이런 의지의 별로 없는 표명이죠. 상태인데. 네. 그렇죠. 그럴 때 한 2,000권 정도가 수요가 생기면 찍겠는데 네, 주문이 한 50권 들어오고 그러면 안 찍겠다. 찍을 그냥. 수도 없고 안 찍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진우 기자님께서 그러면 그 책걸상 애청자들께 내가 권하고 싶은 책을 몇 권 소개를 하겠다. 네, 그래서 진짜 책을 몇 권 준비해 오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 권을 우리가 셋이 같이 읽는 걸로 골라주면 같이 다 읽고 셋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3권 정도를 다 추천해주고 우리는 안 읽고 그냥 혼자서 저는- 다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후자를 택하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방송의 컨셉인 건 알았잖아요. 근데 YG께서 한 3권쯤 골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그냥 왜 한 권으로 안 하죠?라고 되물을까 하다가 자꾸 또 밑보이면 기껏 섭외한 거 또 오지 말라고 할까봐. 왜냐하면 한 번 모실 때 약간 뽕을 뽑으려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책 안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섭외했을 때부터 어떤 책을 원래는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혹시 같이 읽어볼 책이 있으면 그 기회를 삼아서 출연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책을 딱 한 권 정하지를 못하시니까 그럴 거면 그냥 평소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혹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했더니 딱 3권을
픽해 주셨어요. 경제학 책이요. 다른 책들은 뭐 각각의 만족도가 서로 다르지만 경제와 관련된 책들은 정말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불량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보고 고르면 평생을 오해를 해요. 그냥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 읽는 만 못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한 몇 달 있다가 안 읽느니만 못한 책들. 그런 시리즈를 해볼까요? 네. 쓰레기 같은 경제 관련 네. 책 10권 이런 거 월스트 10 이런 거 한번 방송하면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워스트. 이 기자님의 이미지에 저희가 먹칠을 해드릴게요. 워스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두 가지로 분류하죠. 네. 독자를 위한 책과 저자를 위한 음. 책이 있다. 그런데 경제 관련 서적에서는 저자를 위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어, 저자가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독자들이 읽기 시작하면 이제 체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리고 나면 좀 어렵거나 뭐 그래서 권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참 고르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세 권을 골라 오셨는데 일단은 한 권 외에 나머지 두 권은 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책이고요. 그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야, YG가 책 이름 3개 받았는데 2개가 듣도 보도 못한 책이다. 이거는 네. 드문 일이죠. 네, 그랬고 거기에다가 또 절묘하게도 세 권 중에 하나는 돈의 일반에 대한 책, 다른 하나는 돈과 경제 일반에 대한 책, 다른 하나는 공간, 그러니까 요즘에 핫한 부동산에 관한 책, 그리고 세 번째는 부채와 관한 책. 부채 투자 뭐 이 금융의 흐름에 대한 네, 책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경제 전반을 딱 아우르는 책 세 권을 또 픽해 오셔가지고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야 도대체 이 책을 왜 픽하셔서 추천을 하시는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책 제목 정도 소개하는 걸로 오늘 1부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늘어지는구나. 일단 셋 중에 두 야호. 개는 모르는 책인데 하나는 이미 읽었던 책이라면서요. 네, 하나는 그 찰스 웰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돈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올해 1월에 부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JYP도 존재는 알지 않아요? 저는 셋 다 모르고 있었는데 YG가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아무리 뭐 안 읽고 와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진행자로서의 기본 예의가 있지. 뭐라도 셋 중에 하나라도 좀 눈에 바르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다면 뭘 볼까라고 했더니 YG가 제일 새 거 그리고 제일 쉬운 거 보라는 거예요. 돈의 정석.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급하게 사가지고 솔직히 다는 못 봤습니다. 막 눈에 열심히 바르고 왔는데 책을 사서 봤더니 저는 잊고 있었는데 유명한 저자고 맞아요. 예. 과거에 네. 제가 책 한 권 읽으면서 이 양반 글 잘 쓰네 했던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인 찰스 윌런이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책 저 책 좀 찾아가지고 읽으시는 독자들 중에는 이 저자 이름은 몰라도 책 제목은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벌거벗은 통계학이라고 하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와 같은 저자입니다. 네. 그 전에는 벌거벗은 경제학이라는 네. 책도 냈었고, 그 다음에 책 나머지 2권 제목까지만 얘기하고요. 한 이틀 동안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시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또 하나의 책은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게 경제학 책인지 아닌지도 알기 어려운 표지로 보면 약간 야한 소설 같이 생긴 네. 책 표지에 쇠사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취향도 독특한 야한 소설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건 2017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예. 우리나라 번역본은. 이 책은 쉽게 얘기하면 영국의 금감원에서 일하던 분이 2007년 금융위기를 이제 슬슬 극복해 나가고 정책을 세우면서 그가 가진 고민들을 쭉 쓴 책인데 굉장한 수작이에요. 수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수작이 아니라 훌륭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대체로의 어떤 경제학 책, 경제와 관련된 책들은 자기의 주장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은. 우파가 쓴 책은 그쪽의 주장으로만 계속 끌고 가서 독자들을 거기서 놀게 하고 끝. 왼쪽에 있는 분들이 쓴 책은 또 그 동네 논리와 시각만을 유지하다가 끝. 그래서
뭔가 진실에 접근하려면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주로 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결정되는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중간에서 잘 이런 점 저런 점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른 한 권도 제목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넘기죠. 책은 공간의 가치라는 제목을 단 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책들은 가면 지금 서점에 가도 뭐 한 수십 권 쌓여 있어요. 수십 종류가 쌓여 있는데 많은 부동산 책들의 대부분은 지금 부동산 뜨겁다, 올라간다가 이제 올라갈 때는 그게 한 80%. 부동산 추락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은 죽었다. 이게 한 20%. 막 지금 저자 이름들 막 몇명 생각나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뭐 네. 안 될 때는 부동산 폭락의 시대다. 이게 이제 한 70%.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결국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자산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올라야 하는 이유도 한 대여섯 개씩 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라도 아무런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또 내릴 만한 이유도 늘 대여섯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쓰면 오르는 책이 되고 저걸 가지고 쓰면 내리는 책이 되는 건데요. 부동산 책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승기에는 거기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오르는지가 이제 주로 덧붙여지거나 별책 프로그로 만들어지거나 뭐 다 그래요. 다. 근데 그거는 도움이 되는 책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갖고 온 이 공간의 가치라는 책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파트를 사라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써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은 지금은 못 해드리겠으나 다음 기회가 다음 있으면 시간에 하죠. 해드릴 설명은. 건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분은 우리나라에 오면 야, 우리나라는 월세가 있는데 보증금이 왜 이렇게 많아? 즉 월세 100만 원이면 다른 나라는 한 2달치 월세를 선불로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를 살기 시작하려면 200~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아닌 월세라도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이런 거예요.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보증금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지?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을 되게 못하거나 집주인들이 욕심이 많은가 보지? 이든가 원래 그래. 뭐 원래 그래. 네, 하는 건데 그 이유,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서울의 각각 동네에서는 가게들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는데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가게들이 모여있는 아주 밀집된 공간이 있죠. 그렇죠. 올라간 빌딩 한 10층쯤 되어 있는데 9층에도 무슨 노래방 있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상가의 집단들이 아주 밀집해 있어요. 왜 신도시들은 다 그렇게 생겼지? 근데 대개는 몰라, 원래 그래.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부동산 책은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은 부동산 책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부동산 책은 항상 재테크 서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읽고 한번 싶네요. 읽고 싶네요. 굉장히 우아한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공간의 가치. 네. 공간의 가치. 2015년에 나온 책이군요. 네, 예. 지금 돈의 정석,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 그리고 공간의 가치 세 권을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시는 이진우 기자님께서 픽해 오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요. 원래 2번 출연하시는 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